2억짜리를 1억 5천 초중반에 받은 거죠. 굉장히 좋은 낙찰 사례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남들이 좀 기피할 만한 어떤 하자, 불어가 받았던 찝찝함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뭐 공격적으로 높게 입찰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우리 스튜디오에 리치스쿨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고 계신 우리 분홈님 옆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분홈입니다. 평범한 25년차 직장인이고요. 부동산 경매를 시작한 이제 11개월 정도 투자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평범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성과들을 보면은 전혀 평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옆에 모셔가지고 분홈님의 인생 스토리를 포함해서 어떻게 성과들을 내고 계신지, 본인의 성과 플러스 스터디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 스터디의 성과도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19기 졸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경매에 입문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경매를 알게 된 게 재작년 12월이었죠. 우연히 이제 경장님 유튜브를 보고 이제 알게 됐던 건데, 그 전까지는 진짜로 확정일자가 뭔지도 모르는 정말 부동산 부지런이었어요. 경매를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게 잘 살아왔을 것 같은데 나름 되게 굴곡 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급여 소득만으로는 좀 어렵겠구나. 네. 사업을 알아보게 됐고, 자영업도 하게 되고, 회사도 운영해보고, 제가 그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도급 형태로 이제 일을 네. 받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되게 큰 상장 기업이었는데 네. 거기만 믿고 직원들도 많이 뽑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되면서 중도금 이후로 싹 못 받아서 거기서 이제 빚이 또 생기고, 그리고 남은 돈을 어떻게든 추스려 가지고 한번 장사를 해봐야지라고 해서 PC방도 운영을 했었고, 액세서리 샵도 했었고, 어느 정도 된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 바로 옆에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자본으로 그냥 밀고 들어오는. 네. 제가 어떻게 버틸 수가 없었어요. 더 많은 물량과 가격으로 저를 힘들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빚만 점점 늘어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 빚이 한 2억 정도 되더니 이 빚을 계속 갚아 나가는데 이제 급여로 부족하니까 추가 대출도 받게 되고 또 추가 대출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빚이 빚을 불어갖고 6억까지 빚이 불어났어요. 아니 어떻게 2억이 6억까지 벌지라고 하시겠지만은 이자 상한선이 없었거든요. 제가 빌렸던 이자 상품이 연 52%,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살고 있던 집을 팔게 됐고, 팔고 나서 남은 금액들은 정말 10년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그렇게 하고 계속 10년 정도를 살았죠.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데 못 사줄 때 그 마음 아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그 와이프랑 맞벌이를 하면서 벌이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으로 이제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좀 덜컥 겁이 좀 났어요. 여기저기 이제 많이 유튜브로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다가 부동산 관련한 거 하다 보니까 이제 경장님 유튜브가 딱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젊으신 분이 되게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하시니까 채널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일주일 동안 다 봤습니다. 이런 길도 있고 나도 하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수업 듣고 경매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 라고 해갖고 시작을 하게 됐죠. 제 채널을 만나게 되면서 부동산 중에서도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고, 그러면서 좀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한테 이제 2024년이 중요하고 이제 좋았던 한 해였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 전까지는 소소하게 이제 소액으로 이제 주식 투자도 해보고 네. 다 해봤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잖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경매라는 게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가질 수 있도록 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안 되면 떨어지면 다음 물건을 노려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낙찰을 위해서 가격을 높게 쓰지만 않는다면 절대 손해는 보지 않겠구나. 아무리 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500만 원 정도는 남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떤 성과들이 있으셨는지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수강 2주 만에 낙찰을 받았던 빌라예요. 낙찰 받고 잔금 치르고 4개월 반 만에 잔금까지 완료한 그런 물건입니다. 한 2,400만 원 정도 남겼어요. 명도가 조금 오래 걸렸었죠. 너무 강성이라고 집까지 찾아오셨던 분이니까 사실 걱정도 됐죠. 근데 그랬던 분을 만나고 마음 편하게 얘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명도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명도를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은 보증금이 1억인데 배당을 실제로 받으시는 분이었나요? 딱 1억까지가 고양시는 소액 임차인까지 돼가지고 3,600만 원을 받으셨어요. 만 원만 더 높았어도 아마 못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물건은 2억 700에 낙찰을 받으셨고 2억 5천에 팔았습니다. 각종 비용들 제하고 났을 때 2,300만 원 정도가 남으셨다고 네. 하셨습니다. 분호님께서 이렇게 매매 계약서 2억 5천에 하신 것도 이렇게 올려주셨고, 정보들 주시면 이제 같이 올리고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카페 찾아오셔가지고 여기 사례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물건 아파트 볼게요. 이거는 이제 낙찰을 받고
자꾸 제가 이제 찾아갔었는데 계속 불이 꺼져 있었어요. 채무자 거주집이었는데 계속 갈 때마다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잠복을 하다 이제 안 되겠어서 출입문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하나 붙이고 왔어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 한 3일 뒤에 갔더니 떨어졌더라고요. 아, 사람이 있구나. 다행이다. 계속 연락을 취했었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잔금 최대한 빨리 치르고 네. 인도 명령 신청을 통해서 이제 계고를 들어갔던 거죠. 계고를 들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연락이 와서 명도 협상을 하게 됐고 이제 이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짐들이 정말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사를 나갈 준비를 아직 못했고 갈 집이 없다라고 해갖고 좀 기간을 달라 사시다가 나가셨어요. 이사를 나가셨는데 에어컨, 냉장고, 골프백만 챙겨가셨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수거업체를 통해서 이제 버리기도 했고 쓸만한 것들만 추려갖고 당근으로 팔아서 어느 정도 충당을 했습니다. 지금 앞에 건도 그러고 이것도 그러고 명도가 그렇게 막 수월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낙찰 결과를 보면은 3억 700에 낙찰을 받으셔서 24명이나 들어왔어요. 보통 아파트 24명 들어오면 싸게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물건은 또 분업님이 사시는 곳 인근이라서 또 잘 알기도 하시고 자신감이 있으셨죠? 그래서 시세를 조사했을 때 3억 5천 정도가 현재 시세고 3억 4천 5백 정도면 금매로 팔릴 거다라고 알고 들어가서 딱 수익률 30% 계산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3억 700에 받아서 언제 얼마에 매도를 하셨죠? 명도하고 일주일 만에 나갔어요. 25일 날 명도하고 7월 3일 날 매도 계약했고 잔금 8월 22일 날 받아가지고 낙찰일 기준 5개월이면 잔금일 기준으로는 3개월 만에 매도 완료했습니다. 총 들어간 투자금이 7,600만 원에 세후로 1,700만 원. 뭐 빌라로 치면은 사실 무난한 수준인데 아파트로 이 정도 차익을 남기긴 사실 쉽진 않거든요. 23%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물건도 한번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신혼을 생활했던 그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너무 잘 아는 곳이기도 하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도보로 5분 부동산 사장님들하고도 좀 잘 알고요. 시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이것도 한 수익률 한 40%만 보고 이제 입찰을 들어가야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낙찰가를 92% 가격에 받았는데 네.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높잖아요. 감정가가 지금 3억 5백이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부동산에서 이제 물어봤을 때 이거 3억 4천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40% 수익률 해서 하게 되면은 이 가격에 해도 되겠구나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다 놀래고 웅성웅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등과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남는 거 없는 거고. 3억 4천에 팔릴 수 있는 걸 2억 8천에 받은 게 중요한 거지 2등과의 차이는 의미는 전 전혀 없다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네. 3억 4천에 팔릴 수 있는 걸 2억 8천에 받았으니까 정말 잘 받으신 것 같고 일단 무엇보다 뭐 동네에 대한 확신이 또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첫 시간에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좀 아는 지역부터 시작을 하셔라. 그래야 내가 부담감이 적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인테리어를 싹 해가지고 매도 내놓은 지 3주 됐는데 부동산에서 팔릴 수 있는 가격보다 조금 높게 내놨어요. 3억 5천 내놨는데 서울하고 접근성도 좋고 전체적으로 값이 오르다 보니까 네. 가격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추세가. 그래서 일단 높은 가격에 내놨는데 이것도 한 달 정도 보고 있다가 만약 안 나간다 그러면 약간 조정해서 다시 내놓을 예정입니다. 감정가라는 게 시세랑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시세보다 높게 감정이 되는데 얘는 지금 3억 5백에 감정된 게 시세보다 한 10% 낮게 됐잖아요. 그 이유가 감정평가되고 경매로 낙찰되기까지의 시세 상승이 좀 있었던 건가요? 감정 당시에는 좀 시세량이 안 좋았을 때 감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낮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최근에 찍힌 게 고층 같은 경우 4억까지 찍혔거든요. 1층이니까 그래도 3억 그죠 중반까지는 감정평가부터 6개월 전인데 이거는 심지어 1년 전이에요. 시세랑 그래서 차이가 더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채무자가 살고 계셨는데 그 채무자분도 요거를 경매로 낙찰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찾아갔을 때 첫 마디가 이제 잔금 내고 오세요. 잔금을 빠르게 내고 다시 찾아가서 잔금 내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본인도 경매로 낙찰을 받았고 이 집 내보내기 전에 이사비도 주고 관리비도 자기가 다 줬으니 저더러 관리비도 내고 이사비도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할 것 같다.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좀 뜸을 들였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제가 전달드렸던 건 원래 이사비 드리려고 했던 금액이 있으니 관리비를 다 내고 나가시면 해드리고 원하시는 만큼 2달 더 살게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합의를 하고 관리비를 제가 드리기로 한 금액만큼 딱 빼고 내고 나가셨어요.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특수성이 있는 물건이었죠. 소개를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찰을 어느 분이 해서 낙찰을 받으셨고요. 문을 열어보니까 안에가 다 파손돼 있었어요. 결로에 누수에 다 부서져 있다 보니까 이분이 불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불허가 돼서 재감정을 받고 다시 나온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수강하고 있을 때부터 관심에 넣어놨던 물건이었는데 그 당시엔 잘 몰라서 일단 패스했던 물건이거든요. 그랬는데 때마침 이게 재매각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임장을 가보게 됐고 문도 열려 있고 다 완전히 개방돼 있더라고요. 네.
내부를 확인하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견적 받아보고 수리비 산정해 가지고 제가 들어갔던 물건입니다. 2등과의 차이도 이제 130만 원 차이로 굉장히 근소한데 이게 예상되는 매도 차익과 매도 가능한 금액과 인테리어비 얼마나 들어갔나요? 일단 인테리어비는 이제 1,970만 원이 들어갔고요. 네. 예상 매도는 지금 한 2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팔린다라고 하면 얘도 한 4,500에서 5,000 사이 남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 추세를 보고 네. 좀 빨리 매도하고 다른 걸 들어가던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비 물론 감안은 해야 되지만 그걸 감안해도 2억짜리를 1억 5천 초중반에 받은 거죠. 굉장히 좋은 낙찰 사례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남들이 좀 기피할 만한 어떤 하자, 불어가 받았던 찝찝함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뭐 공격적으로 높게 입찰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19기 졸업하시고 총 4개 낙찰 받으셨고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2개를 매도를 하셨죠. 2개는 지금 매물을 내놓은 상태인데 예상되는 총 매도 차익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작년에 팔았던 2개 4천은 확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빌라랑 아파트가 목표 가격에 팔린다라고 그러면 플러스 9천만 원 정도? 세후 수익 네. 11개월 만에 세 채 이상으로는 좀 목표로 해라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실제로 그걸 회사 다니면서 몸소 실천하고 계시니까 많이 나올 수 있게 제가 이제 서포트를 또 해야 될 거고 성과를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경매에 관심을 갖고 교육도 들으시고 성과도 만들어 가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뭐 단순히 금전적으로 이제 수익도 있으시겠지만 그거 말고도 또 변화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많이 버는데 남는 게 없다 보니까 한계도 있고 네. 미래가 그러지 않았어요.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이 너 꿈이 뭐니? 저 재벌 2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네. 아빠가 일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재벌 2세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경매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복리로 계속 불어나는 거잖아요. 네. 스노우볼처럼. 이 시드를 기반으로 해서 점점 불려나간다라고 하면 5년 정도 지났을 때 순자산 한 40억, 50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게 분업님이 이제 지금 빌라 아파트 하셨고 지금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 넓히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가라든지 이제 다주택자의 한계에 이제 다다르고 계시니까 다주택자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찾아 나서서 리치스쿨에서 하고 있는 토지 MPL 이런 특강도 지금 계속 수료를 하고 계시고 자연스럽게 돈은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투자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매도 내놓은 2개 중에 한 개가 이제 계약이 되면 제가 낙찰을 받고 잔금 치르는데 약 2달 정도 걸리거든요. 네. 등기를 없애는 날하고 겹친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2주택자가 아니니까 또 하나 낙찰 받으려고 4월 중순 이후부터 나오는 물건들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조금 시간이 남는 틈을 활용해가지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 좀 어려워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장님이 도와주셔서 그리고 혼자서 하기 힘든 이제 졸업생분들을 좀 모아가지고 네. 연합 스터디 형태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또 우리가 모집하는 인원의 한 3배수가 더 많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와 이게 많이들 기다리셨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많이 안 하실 줄 알고 모집 기간도 넉넉하게 한 2주 정도 해서 했는데 제가 하룻밤 잠들었다 깨서 나와 보니까 처음에 사실 8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30분이나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10분을 선발했는데 다른 기준은 아니었어요. 공부는 계속 하시는데 혼자 하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리치스쿨 졸업생분들 대상으로 이제 누구나 스터디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졸업생분이면 누구든지 이제 할 수 있고 스터디 운영의 활성화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혜택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수 스터디 혜택은 리치스쿨에 특강하는 모든 온라인 녹화본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요. 그룹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한정합니다. 그리고 횟수 제한이나 뭐 신청 기한, 신청 양식 제출 없이 언제든지 이제 스터디룸 이용하실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스터디룸에 오시면 이제 스터디 노트북과 다과, 티 이런 것들이 구비가 돼 있는데 자유롭게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또 필요하시면 저랑 또 차 한잔 하실 수 있는 시간, 저도 이제 항상 출근을 사무실로 하기 때문에 약속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수 스터디원 분들에게는 따로 뭐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또 같이 마련을 해드립니다. 스터디 운영하고 계신데 그 스터디 성과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시작하게 된 게 작년 수료 후에 최초로 5명이 시작을 했어요. 지금 11명이 되었고요. 11명이 작년 4월부터 3월 초까지 네. 낙찰 30건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15건인가 16건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로 2분 하고 계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낙찰 받은 게 30건, 그럼 반을 그냥 매도를 다 하신 거네요. 네, 단타로 해가지고 반을 매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파트나 빌라나 주택만 가지고 이제 매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다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별도의 현금 흐름도 이제 필요하게 됐다라고 해서 공간 임대업
분석도 진행하는 스터디원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 한 친구는 파티룸을 오픈을 했어요. 파티룸 오픈해서 저희가 전체로 다 가서 같이 미비한 사항도 체크해주고 같이 스터디도 하고 바베큐도 구하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다행인 게 벌써 예약이 들어와서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페를 따로 만드셔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지금 스터디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홈페이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터디를 처음에 이제 운영하게 됐을 때 이제 카페를 먼저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대화를 할 때 카톡으로 하게 되면 이제 지나간 사진이라든가 자료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경쟁인인 카페에서도 이제 필요한 자료라든가 사례 찾아보기가 쉬웠던 그런 기억도 있어서 그런 스터디 전용 카페를 하나 만들어 보자라고 해갖고 경쟁인님 그 카페를 좀 본따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지도 하고 있고 각종 자료라든가 서식들 그런 것들 쭉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각자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이제 찾아볼 수 있고 저희가 어딘가 임장을 가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을 때 해당 물건들 리스트업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도 할 수 있었고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이 커뮤니티 공간이 확실히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스터디 운영을 그래도 꽤 오랜 기간 해오셨잖아요. 시간이라든지 만나는 빈도수 그리고 어떤 것들을 만나서 하는지를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1, 3주 토요일에 만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날짜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주가 이날인가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그럼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격주로 해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어느 지역을 임장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한 물건 조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임장 지도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 모임에서는 그 임장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임장을 가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하면서 내가 입찰할 수 있는 물건 그런 것들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위치에 이런 상황이 컨디션이면 가능하겠다. 부동산 시세 조사도 같이 하고 해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수익률표 만들고 입찰가 산정한 다음에 이제 입찰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의에서 배웠던 미션이나 이런 게 좀 반복되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포맷 그대로예요. 그 내용 그대로 해서 지금 저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거의 알짜죠. 핵심이죠. 딱 그 부분만 알면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는 거에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혼자 하는 거에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스터디를 하는 것도 새로운 걸 배운다기보다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내가 좀 나태해지는 거를 한 번 더 좀 이겨내고 그런 동료가 되는 게 스터디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스터디원들이 각각 이제 관심사가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고 본인이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그쪽 분야를 이제 공부해 와서 스터디 시간에 1시간씩 미니 특강 형식으로 배운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스터디 하시면서 분명히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다 보니까 그리고 각자 또 낙찰 경험들도 다 다르고 하니까 에피소드나 뭐 재밌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나는 게 몇 개 있는데 이제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빌라가 한 건물이 통째로 나온 물건이 있었어요. 네. 허곡동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임장을 가서 보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터디원 두 분이 그럼 나는 2층을 입찰할래. 그럼 나는 3층 해갖고 이제 2층, 3층을 입찰을 하셨고 두 분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허그 대학역 포기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거 명도 너무 쉽고 하니까 바로 팔 수 있겠어라고 했는데 낙찰되고 확정 받고 나서 이제 집을 찾아갔더니 누군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 두 분이서 이제 가다 보니까 무서웠다는 거죠. 누군가 살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우리 스터디에서 가서 같이 명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같이 가서 같이 명도를 진행을 했고 협의도 되게 잘했고요. 명도 아주 무리 없이 잘했고 잘 매도까지 완료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이제 스터디가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같이 공부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입찰하실 때마다 계속 폐차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째 만에 이제 낙찰을 받으셨는데 저희 스터디원들이 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축하드린다고. 그동안 임장도 정말 열심히 다니셨고 열심히 입찰도 다니셨는데 계속 이제 폐차를 하시니까 마음이 아팠는데 낙찰을 받으시고 이제 하셨던 첫 마디가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동기가 너무 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게 더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터디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또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스터디원들끼리 얘기했던 목표가 있는데 5년 안에 우리 이제 4년 남았죠. 1년 지나갔으니까 4년 안에 순자산 20억 이상 모아서 가족들하고 같이 단체로 크루즈 여행 한번 가자라고 해서 지금 다들 기대 중이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딱 만들어서 그걸 향해서 같이 달려가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네요. 제가 운이 좋았죠. 동기들을 잘 만났고 스터디원들을 잘 만났으니까 그런 좋은 목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끈끈하게 잘 가시는 것 같고 좋습니다. 분업님께서는 지금 직장 생활도 유지하고 계시고 본인의 투자도 하고 계시고 스터디도 하고 계시고 꽉 채워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실 것 같은데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면 그게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제가 뭔가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고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원동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분홈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또 영상을 끝까지 이제 시청하셨을 텐데 졸업하시고 스터디를 운영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네. 정규 강의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1기 그리고 32기 이렇게 주말반 평일반이 모집 중입니다. 앞으로 이제 평일반은 계속 개설될 예정이에요. 평일반에 대한 사람들의 그 니즈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고 계속 이제 평일반 오픈이 될 것 같고요. 물건 찾고 검색하고 권리 분석하고 시세 조사하고 임장 가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해드리고요. 중간중간 이제 특강들 우리 세무사님 모셔서 부동산의 세금 그리고 대출 상담사님 모셔서 멤버분들의 대출 가능 여부 상담을 해드리고요. 박경우님 오셔가지고 인테리어 특강 그리고 법무사님의 명도 특강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별도로 저랑 같이 이제 임장 가서 물건도 같이 보고 범원 체험도 하고요. 조별로 나눠서 권리 분석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을 이제 온라인 특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충 강의까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총 횟수로 치면은 8회에서 9회 정도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별도로 대행 서비스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투자에 관련된 건 저한테 이제 메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 안에 제가 답을 드리고 있고 특강에서 오셨던 세무사님, 법무사님 그리고 우리 대출실장님 그리고 인테리어 특강 해주셨던 박경우님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이제 대행 서비스를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물건을 찾고 시세 조사하고 임장하고 입찰하는 것만 저희가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리치스쿨 강의가 또 많아짐에 따라서 원가 수준으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규 수강을 하신 분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분홈님처럼 되고 싶어서 오실 텐데 마지막 조언의 한마디를 주신다면 어떻게?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의 제가 된 것도 수익을 올리게 된 것도 그냥 배운 대로 멈추지 않고 꾸준히 했기 때문에 나온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꾸준히 했기 때문에 좋은 동료가 생길 수 있었고 그리고 수익도 자연스럽게 따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의를 선택하실 때 사실 유명세만 보고 싼 가격에 이렇게 덜컥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분들은 대체로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경제인입 수업 종료하고 나서도 여러 개 들어봤는데 거기 계신 분들하고 다시 연이 돼서 이어지기가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졸업생 단톡방도 있고 거기서도 이제 꾸준히 연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서 만약에 정말로 간절함이 있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경장이님 수업을 꼭 들으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또 스터디도 잘 되고 강의도 잘 될 수 있게 같이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홈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 처음 보신 분들이 저는 이제 영상에 4번 나왔더라고요. 항상 이게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궁금하셨나 봐요. 독서실 뜬금없는 키워드긴 한데 이게 뭐냐면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뭔가 부업을 할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가사에 보탬이 되고자 독서실 총무도 했었습니다. 4시간을 하는데 한 달에 30만 원 줍니다. 그리고 아껴야 되니까 식당에 가면 항상 메뉴판을 봐요. 제가 먹고 싶은 메뉴를 고르는 게 아니라 가성비 좋은 거, 싼 거 그런 것들만 보게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부자가 돼야겠다 라고 해서 부자가 될 놈 해서 분홈이라고 제 닉네임을 정했습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원래 성공한 삶을 살고 있던 분 같아요 라고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게 제 인생 그래프입니다. 30대까지는 정말 부족함 없이 잘 살았어요. 한 번 뚝 떨어지고 또 한 번 뚝 떨어지고 이게 바닥이 어디지? 그 알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 터닝 포인트를 갖지 못했다면 계속 이 인생이 쭉 됐을 거예요.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돈이 많이 부족하게 되니까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려면 사업을 해야겠지 라고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직원들도 꾸리고 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믿었던 거래처가 부도가 나고 도망을 가면서 저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됐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급여를 다 주다 보니까 제가 망하게 됐죠.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업을 하지 말고 그나마 좀 안정적인 자영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집을 담보로 잡혀갖고 PC방을 했습니다. 처음에 되게 잘 됐어요. 근데 갑자기 법이 바뀌면서 실내에서 담배를 필 수 없는 금연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PC방을 하다 또 PC방이 망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액세서리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왠지 잘 될 것 같았어요. 또 초반에 잘 됐어요. 잘 됐는데 갑자기 프랜차이즈가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쟁력에 밀려서 이것도 또 망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빚이 늘어갑니다. 처음 사업을 하면서 빚을 지고 2억이었던 것이 6억까지 빚이 늘었어요.
지금 52%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율이 1년에 52%였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다 보니까 2억이 몇 년 만에 6억이 됐고요. 어쩔 수 없이 저걸 갚기 위해서 집도 팔아야 했고, 저희가 4식구인데 8평 원룸, 정말 요 반도 안 되는 작은 평수에서 4식구가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생각 계속 들다 보니까 계속 이혼하자 그런 식으로 계속 서로 얘기가 나왔었고, 그렇게 어려운 길을 겪고 있었죠. 계속 이대로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전환을 해야겠다. 내가 과거에 뭘 잘못했건 그거는 내가 이제 이겨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일단 생각해서 지우자. 그리고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뭐가 있는가.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걱정이 되게 많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한다고 해결될 건 없으니 차라리 방법을 찾자.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를 항상 아침마다 되뇌이면서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외식 안 했고요. 제일 미안하지만 저희 아이들 학원도 다 끊었습니다. 보험 해지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만약 아파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보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수억씩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제가 10년을 생활했습니다. 저 빚들을 다 어느 정도 처분하고 거의 제로 베이스에 가까워졌을 때 집을 매수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 당시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가지고 집을 사려면 진짜 수십억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부동산 첫 투자라는 게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 하나 분양하는 게 있더라고요.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투자를 하고 나니까 막상 겁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유튜브로 부동산 관련한 부분들을 계속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알고리즘의 경장이님이 딱 뜬 거예요. 1회부터 제가 계속 뒤로 올려갖고 일주일 동안 전체를 다 봤어요.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한번 해봐야겠어 라고 해서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어렵지만 나 이 수업 꼭 듣고 싶어. 그랬더니 와이프도 흔쾌히 그래 그럼 한번 당신이 해보겠다라면 한번 해봐 라고 해서, 그래서 얼만데? 라고 얘기해서 300?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했던 첫 마디가 미쳤어?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래도 제가 얘기했죠. 대신 날 믿고 해주면 나는 분명히 1년 안에 이거 10배 이상 뽑아낼 자신 있다고. 날 믿어달라고 해서 제가 2월 17일 날,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딱 이맘때 제가 첫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리치스쿨에서 수강을 하게 되면은 매주 하는 이제 미션들이에요. 매주 하는 미션들을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캡처를 했는데 수강 중에 2건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됐고 열심히 한 덕분에 제가 그 MVP가 됐습니다. 총 이렇게 해서 빌라 2건, 아파트 2건을 낙찰을 모두 받았어요. 입찰한다고 바로 제가 낙찰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못 모르고 최저가에서 조금만 더 붙였으면 더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렇게 입찰했었는데 계속 폐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출구 전략들을 세우고 이제 배운 거를 이제 다시 복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좀 더 승률은 좋아졌지만 초창기에는 계속 폐찰. 총 이거를 받기 위해서 19번을 폐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받은 그 2건은 매도를 했고요. 2개는 지금 얼마 전에 인터뷰가 끝나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매도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지금 시간을 좀 보시면 2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한 이 정도 걸렸습니다. 2건 처리하는데 약 40시간. 시간당 100만 원의 부업이 된 거예요. 해볼만 하지 않나요? 제가 계속 폐차를 하다가 전략을 바꿨어요. 일단 유튜브 같은 경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입찰 지역을 선정하는 것들이 유튜버가 추천을 해서 남들이 다 하니까, 아니면 내가 잘 아는 지역이니까 여기는 물건이 많아서. 그런데 제가 선택한 방법은 잘 아는 동네를 공략하자였습니다. 제가 계속 폐차했던 가장 큰 이유가 사람이 많아서 많이 팔리는 곳을 가면 어느 정도 잘 팔고 엑시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화곡동이랑 부평을 도전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는 제가 수익을 계산했을 때 도저히 낙찰을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낙찰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전략을 바꿔서 잘 아는 지역을 공략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가운데 집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를 기준으로 제가 낙찰받은 물건은 반경 12km 안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받은 아파트는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요. 제가 총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걸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검색하고 시세 조사하고 이거 너무 오래 걸리던데 어떻게 그 시간이 가능하지?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하는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 물건을 검색하고요, 전화 임장하고 수익률 분석하고 현장 가는 거, 이렇게 해서 총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현장 임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 주로 다녔고요. 빨리 봐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야간에 퇴근하고 나서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매일 했어요. 매일매일 검색하고 찾아보시다 보면은 내가 했던 물건은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스킵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봐야 되는 물건, 내가 검색돼서 확인해야 되는 물건 양들이 줄어들어요. 하루에 30분씩 매일 꾸준하게 하시면 충분히 이 시간으로도 가능합니다.
일단 저는 물건을 찾으면 이렇게 임장 지도를 만들었어요. 주말에 가야지. 그리고 이렇게 별표들 보이시죠? 그러면 동선을 잡고 가면 하루에 다 돌 수 있습니다. 임장을 다녀와서 여기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수익률 분석표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경장님께서 다 제공을 해주셨어요. 물건 시세 조사는 뭐 네이버 부동산, 국토부실거래 뭐 이런 것들 다 이용하시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도 사례를 적극 활용하세요. 매도를 누가 어느 지역에 얼마 했다라고 했는데 그 지역에 동일한 물건이 나왔다. 그럼 그 가격이 거의 매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세 조사라는 훨씬 많은 시간과 수고로움을 덜을 수 있겠죠. 제가 가장 최근에 봤던 아파트 입찰가입니다. 3억 500에 나왔는데 제가 2억 8,177만 원에 갖고 92% 가격에 받았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가서 대신 받아주셨거든요. 저 때 되게 사람들이 웅성웅성했다고 그래요. 아니 2등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감정가 대비 92%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제가 조사했을 때 매매 가능한 가격은 3억 4천이었어요. 그러면 수익률 40% 기준에서 3억 4천, 그럼 83% 가격, 이 정도 가격을 해서 받았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가격을 제가 자신 있게 썼던 거고, 2등거의 가격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받았던 빌라가 너무 구석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딱 보고 들어갔던 건 여기 스타필드 고양 요거 하나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나 많은 경쟁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팔 수 있었던 건, 일단 부동산 사장님들이 전체에 다 와서 보지 않으세요. 브리핑 하시기 편하도록 제가 리스트를 쭉 다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했고, 사용 승인일 언제고, 어떻고. 빌라가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부동산 사장님들도 사실 매매 가격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뽑아서 같이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에서도 쉽게 리뷰를 하셨고요. 제 물건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라고 쭉 한번 리스트업을 쭉 했습니다. 노출을 많이 시켜야 연락도 오기 때문에 당근을 또 활용했어요. 당근에서 광고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때 거의 한 몇만 원 안 쓴 것 같은데 4,000번 이렇게 노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왔고 거기서 또 거래가 돼서 이것도 바로 한 달 만에 매도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계속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낙찰을 받고 들어갔는데 안에 내부가 너무 엉망이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들 하시는데, 제가 첫 번째 받았던 아파트 같은 경우가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그분이 이사를 가시면서 짐을 다 놓고 가셨어요. 너무 많죠? 이게 한가득이었어요, 한가득.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했는데 역시 다 방법은 있더라고요. 채무자하고 얘기해서 이 안에 있는 물건 제가 다 처분해도 됩니까? 네, 다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일부는 당근으로 팔아서 약간의 수익을 챙겼고, 나머지는 저렇게 한 차로 세 차가 나와서 다 매우 공실인 상태로 했고, 요거는 명도 일주일 만에 매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도 한번 제가 같이 경장님하고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제가 이게 파주에 받은 빌라입니다. 이게 한번 원래 그 낙찰이 됐던 건데, 낙찰자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봤더니 집 안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난리도 아니었죠. 누수, 결로 다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불허가 신청을 했고, 그거를 다시 법원에서 재매각으로 나와갖고 요거에 2번 유찰됐길래 제가 요거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세미나 하기 전에 어떻게든 매도를 하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게 설 연휴가 껴버리는 바람에 일정이 다 밀려버리더라고요. 이게 얼마 전에 다 처리가 돼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매도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아마 요거 매도 완료되고 나면 수익률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갖고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 드릴 수 있으면 정보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마보심리 우보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걸음으로 가면 심리를 갈 수 있지만 소의 느린 걸음으로 가면 천리를 갈 수 있다가 원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동행말입니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파트너가 꼭 필요한 거예요. 2024년 6월 17일 되게 의미 있는 날이에요. 작년 6월인데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이 낙찰을 받았다고 하신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저희 스터디원들 모두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19번을 배찰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셨던 말이,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이런 결과를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아직 매도를 위해 준비 중이긴 하지만 이때 다 같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혼자 힘드시다면 옆에 믿을 만한 동료를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터디 활동할 때는 뭐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고려하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할지 몇 명이나 할지 어떤 걸 할지 쭉 있는데, 만나서 얘기를 하시다 보면 투자 방향이 잡히고요.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스터디원들이 저를 믿어줬고, 저는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 스터디가 잘 유지가 되고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석하고 임장하고 투자 공부도 하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낙찰 사례도 공유하고 명도 사례도 공유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는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갔는데 무단 임차인이 점거를 하고 살고 계셨어요. 스터디에서 저희가 단체로 가가지고 3명, 4명씩 해서 가서 명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친목도 뭐 이거 되게 쓸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희 스터디 모이면 한 30분 동안은 근황 토크를 하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변에 부동산 투자 얘기, 돈 버는 얘기하면 다 욕하잖아요. 이런 친목도모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같은 주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자기의 재산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스터디를 하면서 진행했던 내용들입니다. 8개월 동안 13개의 지역을 돌았고요. 빌라 120개, 아파트 22개, 오피스텔 14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임장을 다녔어요. 임장을 다녔으니까 성과가 있어야죠. 빌라 13개, 아파트 6개, 오피스텔 1개를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를 쓴 이후에 더 낙찰을 받으셨어요. 매도도 더 많이 하셨어요. 성과가 이만하면 좋지 않나요? 경매를 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각각이 자신들이 이제 원하는 방향,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각자 단기 임대를 운영하시려는 분도 있고, 저희 제이메님께서도 이제 저희 스터디 조언이신데, 방음시설, 단기 임대 관련한 것들 얘기해 주실 거예요. 이런 것도 하시고, 또 파티룸도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어차피 나중에 되면은 어느 정도 개인별로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혼자서 법인을 만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스터디에서 일단 임시로 전체 법인 하나 만들어서 경험을 쌓고 어떻게 설립하기 좋더라 이런 경험을 가지고 개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저 사실 처음에 제가 투자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사업도 그랬고 PC방 할 때도 그랬고 액세서리 샵 할 때도 그랬고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그러고 내일이면 상한가 좋아 막 이렇게 잘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 험난했습니다. 상장 폐지가 되고요. 갑자기 경쟁자가 생기고요. 빚이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나의 마인드 세팅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의 목표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면 이 부자가 되는 이 꼴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주택 매매가 변동률이에요. 계속 꾸준히 오른쪽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때 샀던 사람들 조금 떨어졌다고 되게 막 우울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화폐의 가치는 계속 높고 있고 주택 가격은 신축이든 뭐든 계속 비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시작하셔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딱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위한 경매를 멈추시고요. 그리고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공부를 위한 경매를 멈추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 사례가 옆에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10년을 먼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공부가 부족해. 아직도 공부가 부족해. 10년 동안 입찰을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러다가 저랑 같이 제가 하면서 바로 입찰을 했고 바로 낙찰을 받았고 성과를 내고 있어요. 지금 그 누구보다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부가 부족해서 나는 더 이상 입찰할 수 없어 라고 한다라고 하면 시스템을 믿으세요. 시스템을 믿고 하시면 든든한 조력자들도 있고요. 일단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이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설렘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부자가 된 놈이 돼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